안녕하세요. 사커클라스입니다. 다폴더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스포츠는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홈팀 인천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고사는 페널티박스 안에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갖춘 스트라이커다. 제르소는 좌측 측면에서의 돌파와 공간 침투가 예리하며 경기 내내 볼 운반 능력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명주는 중원에서의 조율과 이선 침투 능력을 겸비한 자원으로 볼 연결과 압박 조율 모두의 강점을 지닌다. 인천은 최근 여러 경기에서 4-4-2 포메이션의 전술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측면에서 21 구조를 통한 전개가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다. 최근 경기 흐름에서도 압박 강도와 역습 속도 모두 향상세를 보이며 홈 경기에서의 집중력도 뚜렷하게 높아진 상태다. 원정팀 부천 포메이션은 3-5-2이며 바사니는 전방에서 제공권보다는 빠른 침투 중심의 플레이를 구사한다. 티아기뉴는 좌우로 넓게 움직이며 연계의 강점을 보이지만 결정력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을 유도하지만 측면 커버 시 속도 대응에 약점을 보이는 장면이 많다. 부천은 3백 전술 구조상 측면 수비 시 윙백 한 명이 넓은 공간을 책임져야 하며 이에 따라 21 공격에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역습 저지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측면 공간을 쉽게 내주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은 전술 구조와 경기 흐름 모두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 이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며 부천은 3백 기반 전술 속에서 측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격 연계에서도 완성도가 부족하며 이번 경기는 인천의 조직력과 측면 우세가 경기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흐름이다. 홈팀 김포 포메이션은 3-5-2이며 루이스는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며 플란하는 측면에서 전방 압박 가담은 물론 빠른 공간 침투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안창민은 중원에서 압박 조율과 볼 탈취 능력을 겸비한 선수로 경기 전반에 걸쳐 템포와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김포는 최근 경기에서 자신들과 맞대결 가능한 전력이라고 판단한 상대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탈취한 뒤 곧바로 페널티박스 안쪽을 노리는 속공 전개가 자주 성공하고 있다. 원정팀 천안 포메이션은 4-4-2이며 펠리페는 피지컬과 제공권의 강점을 지닌 공격수지만 연계 플레이에서는 기복이 있고 퉁가라는 측면 돌파 능력은 있으나 결정력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으며 역습 전개 속도에서도 제한을 보인다. 이풍범은 수비 시 커버 범위는 넓지만 볼 처리와 패스 정확도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천안은 빌드업 과정에서 후방 압박에 대한 대처가 미숙한 편이며 수비수와 미드필더 간 간격 유지에도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진영의 볼 간수 능력이 낮아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에게 실점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다. 김포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팀이며 천안의 후방 대응력으로는 이를 버텨내기 쉽지 않고 빌드업 실수 가능성과 전술 응집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는 김포의 전술적 우위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독일 포메이션은 3-4-3이며 볼테마드는 전방 압박과 연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원이며 비르츠는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 전개와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지만 체력 기복이 작고 고레츠카는 중원 수비 커버에 능하지만 수비 전환 시 포지셔닝이 느리고 템포 대응에 어려움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독일의 3백 수비는 조직력은 나쁘지 않지만 센터백들의 반응 속도와 순발력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순간적인 스피드 대응에 취약하며 뒷공간 커버가 늦는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원정팀 프랑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음바페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하프 스페이스를 돌파하며 뒷공간 침투에 강한 자원이며 덴벨레는 측면에서의 1대1 돌파, 크로스 전개 모두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올리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템포 조절과 전방 패스 연계에 능하며 이선에서 공간 침투도 활발하고 프랑스는 전체적으로 빠른 전개와 템포 조율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패턴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느린 수비 조합을 상대로 침투형 플레이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프랑스는 빠른 전개와 전술 유기성이 뛰어나며 침투 중심 공격이 독일의 수비 뒷공간을 집중 공략할 수 있고 독일은 3백 수비 구조 속에서 스피드 대응이 늦고 전환 시 빈 공간을 쉽게 노출하는 상황이며 이번 매치는 템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프랑스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포르투갈 포메이션은 4-3-3이며 호날두는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피니시를 완성하는 자원이며 페드루 네투는 측면 돌파와 컷백 중심의 공격 전개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전환 시 활동량은 다소 제한적이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의 볼 전개와 전진 패스의 정확도는 뛰어나지만
과부하가 걸릴 경우 뒷공간 커버에 취약한 편이며 전체적으로 포르투갈은 점유율 유지와 중원 장악 능력은 뛰어나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에서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좌우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침투 패턴에 대한 수비 대응이 늦어지며 결정적인 위기를 허용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고 원정팀 스페인 포메이션은 4-3-3이며 미켈 오야르사발은 최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박스 안 움직임에 능한 전형적인 피니셔다. 라민 야말은 측면에서 날카로운 드리블과 빠른 템포의 전개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전술적 핵심 자원이며 미켈 메리노는 중앙에서 대각선 침투를 시도하는 메잘라 유형의 미드필더이며 전진 타이밍과 전개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메리노는 직전 시즌 아스날로 이적하였으며 과거 레알 소시에다드 시절 오야르사발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현재 스페인 대표팀에서 짧은 패스 기반 침투 전개로 그대로 이어지며 공격에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고 스페인은 하프스페이스 활용과 템포 조절 능력 모두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좌우 전개 후 침투 타이밍도 정교하게 구현되고 있다. 스페인은 침투 전개와 패턴 연계에서 완성도가 높으며 메리노 오야르사발의 호흡은 대표팀에서도 강력하게 작동 중이며 포르투갈은 수비 간격 유지와 침투 대응에서 흔들리며 전술적 집중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번 매치는 공간 활용과 연계 완성도에서 앞서는 스페인이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포틀랜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무라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득점 본능이 탁월한 자원이며 오르티즈는 스프린트 능력과 공간 침투 타이밍 조절이 뛰어나며 역습 상황에서 결정적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데이비드 다 코스타는 전진 패스 능력과 이선에서의 마무리 지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며 포틀랜드는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전환을 활용해 상대 수비 라인의 빈틈을 노리는 역습 중심 전술을 선호하고 있다. 원정팀 세인트루이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셀리오 폼페이는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패스 중개와 전방 연결 역할이 중심이며 존 클라우스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이 강점이나 압박 회피가 다소 불안한 면이 있고 로에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자주 시도하며 공격 전개의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유형이며 세인트루이스는 강한 전방 압박과 수비 라인의 전진을 기본 전술로 채택하고 있으나 뒷공간 형성이 너무 잦아 역습 허용률이 높은 팀이기도 하다. 포틀랜드는 속도 중심의 공격 전환 능력과 오르티즈의 침투 타이밍 활용에 강점을 지니고 있고 세인트루이스는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전술 구조로 인해 역습에 자주 노출되고 있고 이러한 전술적 충돌 구도는 포틀랜드의 승리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홈팀 로스앤젤레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르다스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 마무리 능력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확실한 공격 기점이 되는 자원이며 부안카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연계 움직임 모두 활발하며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 또한 우수하고 에보비세는 중앙에서의 빌드업 지원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공격 전개의 핵심 축으로 활용되고 있고 LAFC는 미드필더와 측면 자원의 유기적인 전환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정팀 캔자스시티 포메이션은 4-3-3이며 토미는 중원에서의 활동량은 많지만 수비적인 커버 능력은 제한적이며 유벨리치는 전방 압박보다는 마무리 집중도가 강점이나 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부족한 편이며 샬로이는 역습 상황에서의 침투는 날카로우나 전반적인 전술 수행 일관성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고 캔자스시티는 측면 수비의 커버 범위가 제한적이며 박스 진입 직전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약화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LAFC는 메잘라와 측면 윙어의 유기적 침투를 활용하며 하프스페이스를 장악해가는 전술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고 캔자스시티는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박스 근처의 수비 조직이 자주 흔들리고 있고 이러한 전술적 차이로 인해 LAFC가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경기가 예상된다. 홈팀 밴쿠버 포메이션은 4-3-3이며 아메드는 빠른 스프린트를 기반으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전형적인 역습형 공격 자원이며 넬스는 좌우 전환과 순간적인 공간 침투 타이밍에서 안정적인 완급 조절이 가능하며 중원에서의 활동폭이 넓고 블랙먼은 수비 라인 앞에서 전진 패스를 날카롭게 찔러주는 유형으로 킬 패스의 정밀도가 매우 높은 선수고 밴쿠버는 후방에서 강한 압박과 안정된 블록 수비를 통해 상대의 패스를 유도한 후 짧고 간결한 패스를 통해 전환하는 속공 전술에 능하다. 원정팀 시애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스룩은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는 준수하나 포스트 플레이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루스낙은 볼을 오래 소유하는 스타일로 템포가 느려질 경우 중원 탈압박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롤다는 측면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공간 커버가 부족해 수비 시 측면 지원이 불안한 편이며
시애틀은 점유율 기반의 점진적 공격 전개를 선호하나 뒷공간 커버에 취약하며 빠른 역습 상황에서는 수비 라인의 리커버리가 늦는 편이다. 밴쿠버는 역습 시나리오가 잘 설계되어 있는 팀으로 킬패스 침투 조합이 가장 큰 무기고, 시애틀은 중원 템포와 수비 커버에서 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어 빠른 전환 대응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전술적 구조는 밴쿠버의 승리로 흐름이 기울 수 있는 방향을 의미한다.